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대학생을 위한 일반 물리학 강의 동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마지막 영상에 이어서 다음 챕터에 해당합니다. 지난번 마지막이 챕터 7까지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챕터 7까지 했으니까 다음은 챕터 8입니다. 챕터 8은 포텐셜 에너지와 보존력, 에너지 보존입니다. 포텐셜 에너지와 에너지 보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8입니다. 에너지 보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고등학교에서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셨어요. 이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는데 두 가지를 배우셨죠.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융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융철 탄성력에 의한 거 일래스틱입니다. 자,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찾을 때 기준이 필요하죠. 그 기준이 바로 뭐였어요? 지표면으로 했었단 말이에요. 지표면에서 얼만큼.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부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배운 거는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했어요. 그렇죠?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만큼 높이 있느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를 따졌어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따질 때. 자, 그러면 물체가 지면에 이렇게 있어요. 질량 에민 물체가.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뭐가 있지요? 중력 있지요. 중력 어느 쪽 방향이죠? 지구 중심? 아닙니다. 그냥 아래쪽 방향이라고 하세요. 지구 중심이라고 하시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틀립니다. 자, 중력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를 높이 D만큼 올리기 위해서, D만큼 올리기 위해서는요, 힘을 가해야 되죠. 그때 가해주는 힘, 이게 F, 외력이란 말이에요. 이 외력은 원래 작용한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 F는 중력만큼의 힘을 가해야 되는데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1은 분명히 F 곱하기 S가 D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F가 바로 마이너스 FG란 말이에요.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했을 때 높이 D만큼 올라갔을 때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처음 위치에서 생기는 포텐셜 에너지 두 개의 차이가 생기죠. 그러면 이게 포텐셜 에너지 차이가 되죠.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 차이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금 외력이 원래 작용한 외력이 물체의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해준 힘은 중력과 지금 반대 방향이지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해준 힘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W라고 나오는 겁니다. 되셨어요? 일 반대 방향, 마이너스는 지금 요거랑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올라갈 때 해준 일을 W1이라고 하고 내려올 때 물체가 여기서 내려올 때를 W2라고 하면 얘는 W2일 때 작용한 힘 F는 바로 뭐예요? 그냥 FG와 같은 방향이에요. 이때 작용할 때 F는 마이너스 FG죠. 이거와 반대 방향이고요. 그러면 올라갈 때 W1은 내려올 때 W2와 어떤 관계가 돼요?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이 관계란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중력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건 이미 배우셨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얘기는요. 절대값을 취하면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W2.
이게 같다는 얘기죠. 이 같다는 얘기는요. 거리는 같으니까 뭐가 같아요? 힘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죠. 올라갈 때 힘의 크기랑 내려올 때 힘의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힘의 크기가 똑같은 경우 이때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보존력이라고 해요. 컨저버티브 포스라고 해요. 보존력. 됐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같지가 않다면요. 이게 같지가 않다면 거리는 같으니까 힘이 다르다는 얘기죠.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그렇죠?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비보존력이라고 해요. 비보존력이라고 해요. Non-conservative force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이거예요. 힘이 일정할 때. 비보존력인 경우가 얘가 뭐가 있죠? 힘이 달라지는 경우 마찰이 있죠. 마찰에 의해서 손실돼 버리면은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보존력일 때를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이 보존력의 힘이, 즉 보존력,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는 경로하고 관계없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보존력이 작용할 때 포텐셜 에너지는 경로하고 관계없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왜 그런가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왜 경로하고 관계없는가? 자, 여기 포지션 A가 있습니다. 위치 A가 있고요. 포지션 B가 있어요. A에서 B까지 가는 데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1번 경로, 2번 경로라고 칩시다. 포지션 A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에서 포지션 B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로 갈 때 갈 때 경로 차이는 관계없고 언제나 경로는 관계가 없고 두 포지션 사이의 에너지 차이하고만 관계가 있다 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즉 1번 경로로 해서 A에서 B까지 가건 2번 경로로 해서 A에서 B까지 가건 그건 경로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포지션 A에서 가지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가 10줄이고요. 포지션 B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20줄이라고 해봅시다. 포텐셜 에너지가. 그럼 1번 경로를 가더라도 10줄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2번 경로를 가더라도 10줄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경로에 관계없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 가지고 증명을 해볼게요. 비탈면입니다. 경사각 세타예요. 이 비탈면의 거리는 D라고 해봅시다. 이 경사각 세타고요. 이 비탈면의 수직 높이는 H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에 질량 M짜리 물체가 있어요. 질량 M짜리 물체. 요 놈이 이렇게 똑바로 떨어지는 경우를 경로 1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비탈면을 따라서 내려가는 경우를 경로 2라고 해볼게요. 두 개가 다르지요. 그렇죠? 움직임 거리가 달라요. 경로 1과 경로 2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배웠어요. 높이 H만큼, 지면으로부터 높이 H만큼 떨어져 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다. 배웠죠? 저도 이 책에서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U라고 써요.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배웠을 겁니다. 근데 상관없어요. 기호는 정의만 내리면 어떻게 표기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기호를 U라고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로 2를 했을 때 경로 1, 이게 경로 1이라고 했죠? 이게 경로 2고요. 경로 1로 했을 때의 포텐셜 에너지는 요거라고 했어요. 즉 이게 포지션 A에서 B로 가니까 이게 포지션 A라고 해봅시다. 포지션 A고요. 여기가 포지션 B라고 해봅시다. A에서 B로 갈 때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기 이게 높다고 했으니까 B, 예, 맞습니다. 높은 거에서 낮은 것으로 가니까. 자,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경로 2로 갈 때도 똑같은 값이 나오느냐 봅시다. 경로 2를 얘가 이렇게 내려가요. 얘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내려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힘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힘은 어디서 생겨요? 중력에서 생겨요. 중력 어느 쪽 방향이라고 그랬어요? 아래쪽 방향이에요. 이게 F 중력이에요. 여기가 세타면 요 각이 세타가 나와요. 그러면 이 F는요, F, G, sin 세타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W, 경로 2에서의 W는 요 F 곱하기 D인데, 이 F가 바로 FG죠. FG sin 세타. 라지 FG sin 세타 곱하기 D예요. 근데 D sin 세타가 뭐예요? D sin 세타가 H가 나오죠. 요 놈이 H란 말이에요. 그럼 최종적으로
FG 중력 곱하기 H가 돼요. 즉 MGH가 돼버려요. 이거랑 똑같죠. 똑바로 내려오건 비타민을 내려오건 MGH로 똑같아요. 경로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경로하고 관계가 없어요. 컨저버티브 폴스에서, 즉 보존력일 경우에는 경로하고 이렇게 관계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보존력이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챕터 7에서 배운 거랑 똑같아요. W는 X 이니셜, X 파이널, fx, dx로 1을 구한다 라고 했었어요. 챕터 7에서. 그렇죠?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델타 U는 마이너스 W였죠? W 대신에 이거 넣어보세요. X 이니셜, X 파이널, fx, dx예요.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포텐셜 에너지를 할 땐 좌표를 y축으로 하죠. 그러면 y축 좌표로 바꾸면은요. 인테그랄 y 이니셜, y 파이널, f, y에 관한 함수로 바뀔 거고 dy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fy가 뭐였어요? 얘가 바로 중력이었죠. 중력인데 그 외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마이너스 이니셜, y 파이널, 요게 f가 중력과 반대 방향, 마이너스 fg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fg니까 마이너스 mg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dy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mg를 앞으로 못 꺼내면 mg, y 이니셜, y 파이널 이렇게 돼요. 자, 이걸 하면요. mg, y 파이널 빼기 y 이니셜 하니까 mg 델타 y가 돼요. 무슨 얘기예요?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차하고만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경로와 관계없이 높이차하고만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어요? 근데 만약에 처음 위치 요거를 그라운드 상태라고 한다면 요거를 0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하고만 관계 있다라고 하는 MGY 또는 MGH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중력에 관한 포텐셜 에너지. 그럼 용철 탄성력에 관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탄성력에 관한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그림을 그리면요. 용철에 물체가 매달려 있어요. 평형 상태예요. 정지 상태입니다. 이거를 잡아당겨 갖고 늘렸다고 쳐보세요. 용철을 이렇게. 그럼 요게 처음 위치 X 이니셜이고요. 요게 마지막 위치 X 파이널이에요. X 파이널. 됐습니까? 자, 이렇게 늘렸어요. 그러면 똑같아요. 용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은 마이너스 W였죠. 근데 W가 뭐였어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X 이니셜, X 파이널, fx, dx란 말이에요. 그런데 용철에서의 복원력 f는 마이너스 kx 이렇게 나오죠. 복원력 마이너스 kx 나오죠. 여기다 집어넣어 보세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x 이니셜, x 파이널, 마이너스 kx, dx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k 인테그랄 xi, xf 그 다음에 x dx예요. 요거 하면요 2분의 1 k x제곱 x 이니셜 x 파이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2분의 1 kx2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1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되셨어요? 만약에 처음 위치 이거를 기준점 0으로 잡는다면 이거 0이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 용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2분의 1 kx 제곱이다 라고 한 게 나오는 겁니다. 구분이 가시죠? 자, 이렇게 해서 포텐셜 에너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오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역학적 에너지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걸 말해요. 이거를 역학적 에너지라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